KTV 대한뉴스 유용화입니다. 신경원입니다. 1월 22일 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대한뉴스는 유튜브 KTV 국민방송에서도 생방송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북미 회담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회담이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라며 무조건 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와 안산, 서울 등 전국에서 홍역 확진 환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을 막으려면 반드시 예방접종하고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입과 코를 가려야 합니다. 카드 수수료 없는 결제 플랫폼 제로페이가 시범 서비스 한 달을 맞았습니다. 출시 한 달 정적표는 어떤지 제로페이 사용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라면서 기회를 무조건 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구축해 우리 경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욱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와 트럼프 대통령 예방 등을 언급하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953년 정전 이후 65년 만에 처음 찾아온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라며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반드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구축하고 평화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과 국민들의 지지도 당부했습니다. 많은 다른 생각들이 있겠지만 큰 방향과 목표에서 한마음이 돼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끝까지 잘 될 거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잘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상황을 함께 이끌어왔습니다. 끝까지 잘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몫이 큽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신다면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현실, 평화가 경제가 되는 토대를 기필코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문 대통령이 부산 북구청장이 보낸 서한을 소개하면서 이 기초연금의 기초단체 부담 비율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수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부산 북구청장이 보낸 기초연금 국가 부담 비율에 관한 편지를 소개했습니다. 재정자주도에 의한 기초단체의 기초연금 부담 비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라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KTV 박성욱입니다. 다음 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건 최선희 라인의 실무 협상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최효진 기자입니다. 다음 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대표단이 스웨덴에서 이틀째 실무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스톡홀름 인근 휴양시설에서 합숙하며 정상회담 의제와 실행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등 한국 대표단도 참석해 북미 간 입장차를 조율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실행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협상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실무 협상은 현지 시간으로 21일까지지만 조율할 사항이 많은 만큼 후속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말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We've agreed to meet sometime, probably the end of February. We've picked a country, but we'll be announcing it in the future.
개최지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기로 이동할 수 있고 북미 간 중립지대인 베트남이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북한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 또는 보안, 경호를 고려해 다낭이 거론됩니다. KTV 최효진입니다. 국방부는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일본 방위성이 협의를 중단하자고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최연수 대변인은 일본 방위성이 근거 자료 없이 레이더 접촉음만 공개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는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확한 증거와 함께 양국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과학적 객관적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이라며 일본 측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특별보좌관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발탁했습니다. 또 청와대 비서관 4명에 대한 인사도 발표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특임 외교 특보 자리를 신설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촉했습니다. 지난 8일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바통을 넘긴 지 2주 만에 청와대 비상근 직책으로 전격 발탁한 겁니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임 특보는 민주통합당 사무총장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을 맡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입니다. 임 특보는 비서실장 시절부터 UAE와 돈독한 우호 관계를 맺어온 점이 인정됐습니다. 한국과 UAE 간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UAE와 관계에 있어 우리나라 국익을 수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이라크 특임 외교특보로는 17대 국회의원과 한 이라크 우호재단 이사장 등을 거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위촉했습니다. 이라크의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식견이 풍부해 이 지역의 외교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의 평가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두 특보에 대해 임금이나 차량 제공은 없고 사무실 이용 편의는 제공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비서관급 전보도 함께 단행했습니다. 민정비서관에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을 임명했고 자치발전비서관에 김우영 제도개혁비서관, 정책조정비서관에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은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을 전보 인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자리를 지켜온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사임했습니다. 청와대는 비서관들의 수평이동에 대해 백 비서관이 빠지는 데 따른 연쇄 이동 성격이라며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기운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추가 비서관 인사와 관련해 현재 검증 중이라며 검증을 마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내일 밤 10시 바레인을 상대로 아시안컵 16강 경기를 펼칩니다. 기성용 부상이라는 악재가 있지만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우리 시간으로 22일 오후 10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바레인과 아시안컵 우승을 향한 토너먼트 첫 경기를 펼칩니다. 벤투호는 조별리그 예선에서 3전 전승 무실점으로 16강에 안착했습니다. 약체로 꼽힌 필리핀, 키르기즈스탄 경기에서 이렇다 할 경기력을 선보이지 못했던 대표팀은 예선 마지막 상대 중국과 경기에서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승리를 거두며 팬들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손흥민의 합류로 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소속팀 경기로 뒤늦게 대표팀에 합류한 손흥민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해 빠른 스피드로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악재도 있습니다. 대표팀의 중원을 지키며 날카로운 롱패스로 공격을 조율해온 기성용이 햄스트링 부상 회복 부진으로 팀 전력에서 제외됐고 이재성 역시 부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돼 벤투 감독의 전술 운용이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16강 상대 바레인은 피파 랭킹 113위로 역대 전적 10승 4무 2패로 우리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다만 두 번의 패배 모두 아시안컵에서 당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바레인은 조별 예선에서 1승 1무 1패, 조 3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대표팀이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중동의 침대 축구. 선제골을 빠른 시간에 얻어내지 못하거나 먼저 실점할 경우 중동 특유의 침대 축구로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경기에서는 황의조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손흥민과 호흡을 맞추고 좌우 날개로 이청용과 황희찬이 뒷공간을 파고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은 이번 대회 돌풍의 주역인 요르단을 승부차기로 누르며 8강에 진출했고 이란은 오만을 상대로 2대0으로 이겨 태국을 제압한 중국과 8강에서 맞붙습니다. KTV 김유민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홍역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역의 전염성이 강한 만큼 개인 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부터 대구와 경북, 전남과 수도권에서 모두 30명이 홍역 확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유럽과 중국, 태국과 필리핀에서 홍역이 유행 중인 가운데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면역력이 낮은 여행자가 감염돼 국내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염 초기에는 감기처럼 기침과 콧물, 결막염이 나타나고 이어 온몸에 고열을 동반한 발진이 일어납니다. 면역력이 약한 환자의 경우 기관지염과 모세기관지염,